GPT야 웹 개발자에 대해 쉽게 알려줘. 프론트엔드, 백엔드, 프론트엔드, 백엔드, 앞끝과 뒤끝. 웹 개발자에는 양대 산맥이 있으니 그 하나는 앞끝이 또 하나는 뒤끝이 있으리라. 두 산맥 모두 점령하고자 하는 자는 앞뒤 없이 올라보거라. 자, 일단 이 영상은 튜토리얼 느낌의 영상입니다. 개발자의 대표적인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털어보는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이번엔 웹 개발의 얼굴 프론트엔드에 대해 쉽게 얘기해보도록 하죠. 이미 이쪽 분야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들보다는 나 개발 좀 배워볼까? 개발자 되게 어렵지 않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걸 배워야지? 어떤 걸 배우면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지? 연봉은 또 얼마나 되고 전망은 어떻지? 라고 생각하는 입문자분들에게 더욱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영상 말고도 직접 공부하고 포폴도 쌓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밑에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럼 개발 어린이, 게린이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 1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쇼핑몰 등등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웹사이트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웹 개발자라고 하죠. 웹 많이 들어봤죠? 스파이더맨이 찍 뽑는 그 거미줄 웹 아니고요. 웹이란 건 월드와이드 웹의 줄임말이라 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말해요. 웹사이트, 웹페이지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인터넷과 웹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서비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전히 색다른 웹사이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웹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개발자 붐이 한동안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지금도 불고 있나? 아무튼 웹 개발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영상 처음에 챗GPT가 말해준 그 양대산맥, 웹 개발에는 양대산맥이 있으니 그 하나는 앞끝이고 또 하나는 뒤끝이 있으니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마주했을 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배치하고 또 상호작용했을 때 작동하도록 구현하는 사람을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데이터 서버와 같이 웹페이지가 제대로 굴러가게끔 뒤를 탄탄하고 든든하게 채워주는 포지션을 백엔드 개발자라고 말하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개발자 모두 훨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작업을 포함해서 웹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가 있기도 하지만 두 산맥 모두 점령하고자 하는 자는 앞뒤 없이 올라보거라. 오늘은 백엔드나 풀스택, 기타 등등 말고 웹사이트의 얼굴 담당, 우리의 얼굴 천재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해 알아보죠. 프론트엔드, 앞끝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웹페이지의 앞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백엔드 API에서 가져온 데이터 출력, 입력을 통한 비즈니스 로직 구성과 사용자 대화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라고 어렵게 설명할 거면 이 영상 안 켰지. 쉽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유튜브 로고 버튼, 왼쪽 수많은 목록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페이지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추천 영상들이 뜨는 장등. 프론트엔드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엔 굳이 컴퓨터 전용 웹페이지가 아니더라도 키오스크나 모바일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들이 많잖요.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환경의 웹 제작이 필요해져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어깨가 솟아나다 못해 아주 하늘을 날게 된 거지. 그럼 뭐 페이지 디자인만 하고 배치만 하고 그러면 되는 거라 쉬운 거 아니야? 디자인이면 포토샵 써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토샵은 진짜 그림 그려가며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림이나 사진을 편집할 때 쓰는 거죠. 아무튼 프론트엔드 작업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자이너가 아니라 개발자잖아요. 그렇다고 포토샵 디자인이 쉽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포인트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거든. 자, 이제 어떻게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느냐, 이 화면 보이시나요? 이걸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초월무서 마크업 언어라고 합니다. HTML 보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개발자 표정 썩는 짤들 많이 보셨으려나? 암튼 HTML은 웹사이트 모습을 기술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라고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걸 보통 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화면 많이 보셨죠? 사이트를 불러오다가 렉 걸리면 의도치 않게 이런 화면 많이 봤었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주로 이런 HTML을 통해 전반적인 웹페이지 뼈대를 세웁니다. 영어로 막 쓰여 있는데 이 안에는 상단, 메인 페이지, 하단 등에 들어갈 문구나 이미지 배치와 같은 구조화 작업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진짜 이런 글들로 어떤 로고나 그림을 밥아저씨처럼 뾰로롱 창조해내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통해 또 다른 디자이너분이 예쁜 로고나 그림을 만들어주면 그걸 첨부해서 사이트에 띄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CSS라는 기능을 추가로 진짜 디자인을 넣어주게 됩니다. HTML이 뼈대였다면 CSS는 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HTML만 작성하면 사실 아까 렉 걸린 페이지 딱 그렇게 나오는 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색깔, 글꼴, 박스, 사이즈, 위치 등등 추가해줘서 렉 걸린 페이지를 진짜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처럼 꾸밀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저 친화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쉽도록, 읽히기 쉽도록 배치하고 꾸며주는 게 더욱 좋지 않겠어?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개발 실력뿐만 아니라 미적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슬쩍 생각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유저, 즉 고객의 시선에서 UI를 접했을 때 막 눌러보고 싶고 막 구매하고 싶게끔 배치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셈이죠. 이남생? 자, 이제 꾸미는 건 다 했고 뭔가를 눌렀을 때 작동해야 하잖아요. 즉 뼈와 살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안 움직이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작업해야 하는 요소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그 마인크래프트 할 때 많이 들어봤던 자바와는 별 관계없는 언어라고 합니다. 웃긴 게 이게 처음에는 모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4달 만에 라이브 스크립트라고 1차 개명, 그리고 자바가 유명해지자 거기에 묻어가려고 이름을 자바스크립트라고 2차 개명했다는 썰이 돌았는데 사실로 밝혀졌고요. 실제로 자바한테 허락도 받아서 저작권 문제나 그런 건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홈페이지가 움직일 필요는 없다 하시면 자바스크립트를 쓰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 모든 걸 그렇게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위 3가지 요소는 필수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튀수, 족보막, 닭주개처럼 3종 분류 세트 같은 느낌이죠. 요즘 10대는 마탕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넘어가고요. 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시죠? 위 작업 이외에도 더 많은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보고 작게 보면 저 3가지 작업이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가장 베이직한 요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럼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가?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아까 말한 렉 걸린 사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었나요? 뭐 해외 사이트나 디웹 사이트 같은 데는 보이긴 했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보통 전부 이쁘장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뭘 눌러도 부드럽게 작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자바스크립트까지 3가지 모두 쓸 줄 아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당근받다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진짜 3개만 달랑하면 뒤처지긴 하죠. 요즘 개발을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갖고 그걸 다 써보고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트렌디한 휴먼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아무튼 자사의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제품을 팔기 위한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홈페이지 자체가 상품의 회사도 있을 거고요. 외주를 받아서 제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촉망받고 있죠. 물론 스타트업처럼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둘 다 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죠. 한 명 고용해서 2명, 3명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개발자는 죽어나 갈진 몰라도.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인 게 여러 가지 개발을 싹 다 혼자 감당하게 되면 하나하나 전부 마스터 레벨까지 할 수 있는 괴물이 아닌 이상 고생은 고생대로 할 수도 있고 자감은 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또는 다른 개발 스킬에 특화되어 있는 개발자를 한 명 한 명 따로 두고 있는 회사도 많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자꾸 프론트엔드 특화 아니면 풀스택 두루두루 다 배워라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해서 아니 난 어떻게 공부해 취업에 1위 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거 합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게 그건 회바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업무만 파도 괜찮다더라 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다른 거 쳐다도 안 보고 하나만 주고 장장 파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그냥 두루두루 다 잘 공부하는 게 좋아요. 막상 취업했는데 백엔드 던져주면 뇌정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이따 다루겠지만 아무리 웹개발 마스터가 됐다 한들 트렌드에 맞지도 않고 차별점이 없어 수많은 개발자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다면 마스터를 찍어도 아무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는 이따 한 번 더 짚어보죠. 위 3가지 요소만 배우고 끝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했죠? 수많은 서포트 도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개발이라는 분야가 퇴근하고도 휴가를 나가도 심지어 흰머리가 나고도 등이 굽어도 계속 공부해야 하는 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속해서 뉴 기능, 뉴 도구, 뉴 언어, 뉴 제품, 뉴 플랫폼이 쏟아져 나오니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서 또는 좀 더 편리하거나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구에 맞춰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이런 신기술들도 배워야 하겠죠. 게임으로 치면 롤 처음 하면서 여기저기 템트리, 스킬트리 검색하는 것보다 그냥 OP.gg 하나 딱 설치해가지고 자동으로 게임에서 세팅해주도록 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비유가 맞나? 아무튼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리액트, 노드.js, 패치 API, jQuery, 로다시, 모멘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못 들어본 신기한 애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엔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과연 수많은 개발 직군 중 프론트엔드는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전망은 어떤가 좀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정리해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자료조사하다가 레벨 5인가 뭔가 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 미국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평균 연봉부터 보게 되었는데요. 기대하시라. 신입이 약 65,000달러, 하나로 8,800만원. 대기업에서 1, 2년 이상 다니면 무려 10만에서 14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9천까지. 물론 회사마다 지역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라 그런 거 연봉이 미쳤네요 진짜. 근데 세금이랑 생활비 생각하면 또 그럴만할지도. 자, 그리고 한국에서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평균 연봉입니다. 당연히 많은 글과 리뷰들을 조사했지만 당연히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고요. 수많은 회사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다는 점 우선 알려드립니다. 평균 초봉은 2,800에서 3,500 정도라고 합니다. 원티드 통계에 따르면 3,373만원 정도라고 나오네요. 연봉 상승세를 언급한 기사에서는 대기업 초봉 6,000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말이 꽤 다르네요, 그쵸? 그래도 일반적으로 중견기업 사무직 초봉과 비교하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또 다른 개발 직군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기도 한데,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모 대기업 정도면 6천까지 쳐주는 것도 있다는 카더라도 꽤 있었습니다. 그치만 연봉을 떠나 개발은 앞으로 꾸준히 스킬을 올릴 수 있는 직장에서 내 능력과 가치를 키우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곳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오래된 프로그램만 고집하는 회사라면 거기서 발전은 멈출 것이고요. 돈은 평균보다 적더라도 매번 신기술을 들여오고 여러가지 배울 수 있는 환경과 비전이 있다면 나중에 이직할 때 내 커리어와 스킬 자체가 레벨업 되어 있을 테니 그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도 있겠지요. 돈과 스킬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베스트죠, 베스트. 사실 한때는 프론트엔드가 개발 직군 중 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창 웹사이트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 바로 개발자 블루오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 갑자기 막 열풍이 불었었는데, 하지만 바야흐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응애 애기들도 적응해버린 시대, 문송합니다 라는 말이 생길 만큼 이과의 영향력이 큰 시대. 고로 웹페이지들이 개발되는 속도보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쏟아지고 있는 속도가 무진장 더 빠른 거 아니겠어?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인데다 AI와 노코딩이 무서울 정도로 발전까지 해버린, 기업에선 프론트엔드 개발자 없이도 어느 정도 멋진 웹사이트를 간단하게 뿅 만들어버리기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문제가 겹치다 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였던 개발자 취업이 지금은 꽁꽁 얼어붙어버렸지 뭐예요. 대충 유튜브만 둘러봐도 개발자 하지 마세요, 런치세요 이러잖아요.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개발 분야에서 요즘 두드러지는 문제인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유튜브나 기사를 통해 개발자 하지 말라는 글을 많이 접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 기업에서는 기존 개발자를 대거 싹둑 정리해고시키고 고스펙 개발자만 다시 뽑는 일도 벌어졌고, 그 기업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업들도 하나같이 몇천 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개발자를 싹 다 구조조정해버리는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AI가 정말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스카이넷이 강림한 거예요.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한 거예요, 정말. 개발자분들이 AI랑은 그래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바로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요즘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배우들이 AI 때문에 직업을 잃게 생겨가지고 할리우드 배우 대규모 파업도 하고 난리도 아니야. 개발자로 치면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 배워서 개발 타이틀 딱 달고 네카라쿠베 실리콘맨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찾아온 스카이넷이 야 너는 짐 싸, 내가 다음 수고, 이래서 짐 그대로 싸들고 다시 나가야 한다면 이거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업들도 유능한 인재보단 그만큼 능력도 보장되고 가격도 인건비보단 훨씬 저렴한 AI를 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개발할 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계처럼 프로젝트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개발자보다 뒷받침된 실력 이외에 자신만의 차별화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개발자를 선호하고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또 스카이넷이 찾아왔더라도 그걸 역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 줄 알고 요즘 트렌드에 잘 반영할 줄 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AI를 정복한 디벨로퍼, 스카이넷을 정복한 간지 철철 나는 개발자로 우뚝 서오르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정말 매력적인 개발 직군이죠. 내가 만든 사이트를 유저들이 보고 만족한다,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내가 만든 사이트를 보고 쓰고 검색한다, 그만큼 짜릿짜릿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는 탓에, 신기술의 등장과 AI가 등장한 탓에 자신만의 특색이 있지 않으면 프론트엔드 하나만 얕게 공부해서는 살아남기 다소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 재차 강조합니다. 모든 개발자가 필수 입문 코스와도 같은 웹 개발을 거쳐가는 만큼 프론트엔드 개발을 주 목표로 하는 분들도 그 뒤로 존재하는 백엔드, 네트워크, 데이터,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직군과 함께 다루거나 또는 이해하고, 또 새로 나오는 신기술도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비로소 눈에 띄는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프론트엔드 뒤를 채워주는 백엔드 개발자, 뒤끝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데스크였습니다.